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 하락에도 앞으로 버블이 다가오는 정황들과 또 향후 5년간 많이 많이 벌어두셔야 할 이유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대형 플레이어들의 행동을 보시면요. 과열을 넘어서서 버블까지 올 것 같다. 이 버블을, 과열을 잘 활용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양반 무슨 소리 하냐. 오늘 아침에만 해도 또 좀 떨어지던데, 그리고 몇 시간 전에도 떨어지던데, 단기적인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좀 상징적인 사건이 등장을 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JP 모건이요. 뭐 히터류다, 양자컴이다, 에너지다, 뭐 우주, 항공, 뭐 배터리, AI 등등의 무려 1조 5천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아무리 JP 모건이라 해도 이게 하나로 계산을 해보면 2,100조 원이거든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자, 정확히 정정을 하자면 JP 모건에서 직접 투자하는 거는 이 중에서 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사실 이것도 엄청난 규모긴 하죠. 14조 원 정도 되니까. 근데 은행들은 규제가 있어서 사실 이렇게 투자 자체도 할 수가 없고요. 그럼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 향후 10년간 이 미국의 전반적인 첨단 산업을 이제 JP모건은 은행입니다. 대출을 해주고 자금 조달해주고 이 생태계를 지원해주는데 2,100조 원을 투자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니라 남의 돈들 대출해주는 거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규모가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드디어 시작이 됐구나 보시면 되고요. 명분도 너무 좋았습니다. 과거에도 뭐 대공황 있고 할 때마다 JP모건이 나서서 뭐 구제금융하고 했었잖아요. 자,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제가 지켜보니까 JP모건 입장에서 야, 자꾸 뭐 히토류 때문에 밀리네. 항공, 우주, AI, 양자, 배터리, 첨단 산업에 내가 몽땅 투자를 하겠습니다.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흐뭇하겠죠. 그래서 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히토류 주식, 뭐 우주, 뭐 로켓랩 뭐 양자 쪽에는 뭐 아이온 큐도 있고요. 리게티도 있고 뭐 엄청 많죠. 이런 데가 다 들썩들썩했다. 과거에는 매그니피선트 7만 올랐는데 드디어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나는 어디서 봤다. 특히 올해 나왔었고요. 올해 3월 달에 어떤 국가에서 똑같은 게 발생이 돼서 그 나라 증시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혹시 그거 기억나실까요? 바로 그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이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이 아닙니다. 자, 원래 독일은요, 유럽에서도 짠돌이 국가로 유명했어요. 저기 스페인이나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방만 경영을 해도 독일은 정신을 차리고 제조업 강국이며, 뭐 굉장히 좀 절제하는 생활을 했었는데, 푸틴이 자꾸 러시아 전쟁 일으키고, 트럼프가 뭐 나토 니네가 국방비 부담해라.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이 짠돌이 독일을 깨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겠죠? 올해 3월 달에 독일이 역대급 돈 풀기를 추진을 하면서 인프라 투자에 10년간 무려 768조 원을 집어넣겠다. 뭐, 나중에 나온 기사에는 한 1,400조 원을 투자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거든요. 10년간 어마무시한 돈을 드디어 독일이 참지 못하고 풀고 있다. 특히나 국방비는 중요하니까 GDP가 뭐 1% 넘어도 봐줄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을 풀고 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트럼프는 나토를 뭐 국방비 더 내라 그러고 당신들이 지켜라. 당신 국가들은 당신이 지켜라.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뭐 빠져나가려고 하고 하니까 국방비를 높여야겠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항상 레버리지, 뭐 버블은 과잉 투자에서 오는 거잖아요. 자, 제가 25년도에 독일 예산을 한번 찾아보니까 의외의 대목이 등장을 하죠. 사실 3월 달에도 알고는 있었는데, 자, 국방비를 한 93조 원 정도 투자한다. 지금 올해 예산입니다. 뭐 이해가 되죠. 국방을 당연히 강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겸사겸사 돈을 푸는 김에 다른 분야에서도 어마무시하게 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공공투자, 인프라, 철도, 교통, 뭐 도로, 전력망, 에너지, 기후전환, 전기차 인프라
다 갈아엎어. 이번 기회에 돈 푸는 김에 요거 두 개 합치면요. 200조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국방비는 93조 원인데요. 지금 300조 뭐 넘게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쪽까지 다 갈아엎고 있다. 어마무시한 전방위적인 돈 풀기가 나오니까 증시가 버텨낼 수가 없겠죠. 자, 3월 초에 저게 나왔었거든요. 이때가 3월이라고 보면 이게 지금 독일 증시거든요. 보통 주가는 3개월 정도를, 3에서 6개월 정도를 선행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25년 초부터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이때 아마 전 세계 증시 1위를 차지했던 게 독일 증시 순위였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관세 폭락 있다가 다시 회복을 하긴 했었는데요. 자, 증시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저렇게 돈을 푸는데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하이에나들, 뭐 헤지 펀드도 있고 어제 말씀드린 사모펀드들도 있고 이 짠돌이 독일에 수백조 원을 투입을 당연히 하러 와야겠죠. 아까 그거는 3월 달 얘기고요. 6월 10일자 기사를 보면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 돈 풀기에 나서니까 글로벌 큰손들이 안 모일 수가 없다. 반드시 들어가야 돈을 벌 수 있겠죠. 원래 그 전까지 독일은 재미없었거든요. 방만하게 경영을 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었는데 심지어 GDP 막 0% 성장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근데 그럼 누가, 어떤 하이에나들이 왔나? 어제 잠깐 소개드렸던 주로 사모펀드의 대가들이 독일 정부에 엄청난 돈을 대고 있었네요. 자, 아폴로라고 해서 뭐 사모펀드, 최대 100억 달러를 향후 10년간 독일에 투자하겠다. 아, 독일이 달라진 것 같다. 뭐, 제가 요약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40조 원 정도 되니까 어마무시하죠. 자, 어제 소개드린 블랙스톤, 뭐 블랙락과 함께 블랙 형제라고 하겠습니다. 너네가 1000억 달러야. 나는 5천억 달러를 향후 10년간 투자하겠다. 아, 정말 어마어마하죠. 우리 아폴로가 또 뭐 다른 곳과 공동 투자도 하고, 정말 독일 쪽에서 돈 파티가 벌어지고 있고 엄청난 이제 사모펀드들이 들어오고 있다,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자, 지금 이거를 미국이 드디어 시작을 했다. 돈 풀기에 드디어 나서구나. 특히나 JP모건이나 이 블랙 형제들, 까만 형제들을 필두로 해서 버블이 이제서야 막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버블까지 아직 가진 않았는데요. 그 초입의 냄새가 정말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버블이 뭘까요? 버블이. 어떤 건 버블이고 어떤 거는 뭐 현명한 투자일까요? 제가 볼 때는 꿈과 희망을 보고 막대한 레버리지를 집어넣는 거, 이게 저는 버블 같거든요. 꿈과 희망을 보고 뭐 성과도 일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성과와 상관없이 과잉으로 때려 넣는 거, 이게 지금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JP모건 관련한 또 다른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아까랑 다르죠. 아까 뭐 2000조 뭐 투자를 하는 거에 크립토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거는 자꾸 따로 나오는 걸까요? JP모건은 크립토를 싫어했으니까 평생 반대를 하고 뭐 애완용 돌이라 그러고 뭐 사기꾼이라 그러고 뭐 튤립 버블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넣으면 좀 민망하겠죠. 2100조 투자를 한다는데요. 자, 따로 빼서 동시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2026년부터 고객들에게 크립토 거래를 허용하겠다. 단 커스터디는 제외하겠다. 자존심이죠. 마지막 자존심. 내가 보관을 하진 않고 위탁자에게 맡겨서 고객들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투자 허용을 하겠다. 이런 기사도 같은 날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걸로는 사실 버블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크립토 거래를 허용한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파는 거겠죠. 현물로는 버블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 기사의 밑에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네요. 뭐 지니어스 법안이다, 친크립토다 여러 규제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JP모건은 여기도 26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담보대출을 통해서 26년부터 이제 출시를 하겠다. 그리고 그 뒤에 시티은행도 커스터디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보수적인 곳들이 심지어 지금 담보대출을 얘기한 거잖아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많이 투자를 하고 맡기세요. 그리고 담보 비율 좋게 쳐줄 테니까 많이 맡길수록 더 많이 담보 비율을 쳐준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많이 우리에게 거래를 하고 맡기시면 우리가 담보대출 많이 해줄 거니까 그 레버리지로 또 투자하세요. 이렇게 지금 JP모건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만 같으면 JP모건이나 전통금융은
주식, 뭐 부동산, 채권 이런 것만 팔았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버블이 올 때는 어떻게 된다? 에브리띵 랠리가 된다. 사모펀드들, 뭐 지금까지 과거에 금지했었던 것 또는 팔 수 없었던 것까지 자산 토큰하다 뭐다 하면서 지금 다 팔려고 하잖아요. 자, 과거에 금지했던 게 크립토고 팔 수 없던 거는 뭐 사모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JP모건이 어디까지 왔다? 처음에는 뭐 일단은 자기들이 보유를 할 거예요. 아시겠지만 2분기에 JP모건이 이미 비트코인 2조 원어치를 ETF로 샀었습니다. 아마 3분기에 뭐 비트나 이더를 산 내용은 어, 한 45일 후에 나오니까 11월 15일쯤에 나올 것 같아요. 자, JP모건의 3분기 보유 내역이 궁금하면 11월 15일을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에 뭐가 나온다? 이제 거래를 허용하겠다. 26년부터 거래 허용.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담보대출. 그러니까 JP모건은요, 이 버블이, 이 유동성 장세가 최소한 26년 이후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서야 발표를 뭐 2천조짜리를 발표를 하고 크립토 거래를 허용하고 담보대출을 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오후 1시쯤에 아더 헤이즈가 오랜만에 뭐 바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분 굉장히 똑똑한 매크로 전문가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탐욕스러운 은행들이 돈을 풀기 시작한다. 콕 집어서 JP모건의 이 기사를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자, 이 제이미 다이먼을 필두로 탐욕스러운 은행들이 뭔가 시그널을 받았구나. 신호를 받고 이제 막 유동성을 풀기 시작했다. 달러가 늘어나고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양적 완화가 시행될 것이다. 이제 버블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 미국에 블랙락이 있다면요. 유럽에도 블랙락이 있습니다. 그 자산운용사가 이제 막 비트코인에 뛰어들었다는 소식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유럽판 블랙락이 누구냐면요. 아문디라는 자산운용사인데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최고 1등이니까 유럽판 블랙락이라고 부릅니다. 3,800조 원을 운용하는 이 아문디에서도 드디어 유럽 주요 기관 중에는 최초라고 합니다. 최초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할 예정이다. 언제다? 내년 초로 예상이 되는구나. 아, 이게 유동성이 사실 오래 왔어야 되는데 좀 뒤로 밀렸구나. 어렵지 않게 여러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문디가 블랙록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솔직한 표현이 나오네요. 블랙록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안 하려고 버텼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 뱅가드에 이어서 아문디까지도 지금 고객들이 원하니까 팔겠다. 심지어 ETF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아몬디의 이 사이즈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세계 1위는 블랙락, 세계 2위 자산운용사는 뱅가드, 자, 유럽 1위는 아문디입니다. ETF 시장 점유율을 보면 블랙락과 뱅가드에 비해 한 10분의 1 정도긴 하지만 여전히 유럽에선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요. 아까 블랙락을 따라잡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등장했죠. 자, 주력 상품을 한번 볼까요? 아문디는요, ESG 펀드입니다. 이거 뭡니까? 블랙락이 한 10년 전에 만들어서 한 5년, 6년 정말 지금은 단물이 다 빠졌지만 엄청나게 우려먹었던 크립토 전에 블랙락이 밀었던 테마가 ESG인데요. 요거 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블랙락이 국채 튀김, 국채 토큰화 팔아서 재미 보고 있는데 이 친구들도 채권에 들어와 있네요. 자, 블랙락이 다음은 RWA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RWA 관련 운용을 주력 상품으로 내놓고 팔고 있네요. 여기 나오잖아요. RWA 분야 협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토크나 채권에도 나 관심을 보이고 있다. CBDC는 조금 밀렸다고 보면 결국 아문디도 그리고 뱅가드도 블랙락을 쫓아가고 있다,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이네요.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뱅가드나 아문디나 당연히 지금은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더리움 ETF 거래 고객들이 원하네 해줄게. 그리고 발행도 해볼게. 뭐 이제 본인들이 출시를 해야 본인들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좀 더 가면 여기 나오잖아요. RWA를 따라가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담보로 해서 담보대출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자 받을 테니까 열심히 레버리지 일으키세요. 블랙락의 전철을 똑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블랙락이 그 어려운 정말 비트코인 ETF라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을 이제 승인을 시켰잖아요. 돈 벌기를 크게 넓혀놨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뭐 벵가드 창립자가 싫어했으니까 안 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버블이 오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다른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면 지금 웬만한 네임밸류 있는 지금 금융기관이나 은행들이 다 나오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같은 날입니다. 10월 14일 아침에 골드만삭스가 어디를 인수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10조 원, 10조 원어치에 달하는 벤처 캐피탈, 인더스트리 벤처스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는요, 한 2015년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까지 전 세계를 호령을 하다가 그 이후로 블랙락에게 제가 볼 때 자리를 내준 것 같아요. 뭐 중국 투자도 조금 잘못했고 약간 이제 약간 2등, 3등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따라가야겠죠. 지금 벵가드든 아문디든 지금 다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조 원이나 들여서 대체 투자를 잘하는 지금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대체 투자, 사모펀드, 비상장 기업, 스타트업, 코인 이게 다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금지됐던 거 그리고 기존에 팔 수 없었던 거 다 지금 자산 터크나랑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 미국에서 401k 퇴직연금에 대체 투자에 이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뭐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여기가 돈이 되니까 거기에 한 이제 핵심 분야가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정말 이 유동성과 차고 넘치는 과거에 팔 수 없었던 걸 팔 수 있게 되니까 이 비싼 걸 이제 인수를 했다. 이 흐름을 보시면 뭐 정말 일치를 하고 있죠. 버블을 준비하고 있구나. 심지어 잘 안 팔리는 대체 투자까지도 인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이제 지금이 버블인가 아닌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투자의 대가 중에 한 분에게 누가 물어봤나 봅니다. 지금이 버블인가요? 아니, 과열은 맞는데 아직 버블은 아니야. 워런 버핏도 존경하고 이분의 메모를 종종 본다고 하죠. 하워드 막스가 AI 과열은 맞지만 거품은 아니야 라고 최근에도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AI 투자 열풍을 두고 과열은 맞지만 거품은 아닙니다. 지금 AI 관련주들의 밸류에이션이 높기는 하지만 비싸다는 것이 곧 폭락한다는 것과 동의어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 기억에 한 5개월, 6개월 전이었나요? 크립토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 채권이 좀 재밌을 것 같다라고 했던 게 불과 5개월, 6개월 전인데요. 사실은 하워드 막스의 약간 관점이 저는 바뀌었다고 보입니다. 비쌌는데 비싸다고 피하면 안 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들리거든요. 자, 정리를 해보면 현재 월가의 행동들 지금 26년도에도 이제 막 비트코인을 런칭을 하고 거래를 시작하고 담보대출을 제공을 하고 있네요. 이거 투자 아까 뭐 2천조를 투자를 한 해 만에 뭐 인수를 하네 M&A를 하네 사모펀드에 대체 투자를 하네 그리고 어제 소개해드린 은행이 아닌데 유동성을 많이 일으키고 있네요. 이런 행동들을 보면 26년도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폭락이 온다. 뭐 폭락 쪽으로 이제 세팅을 하시면 되고 버블이 온다. 버블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을 한번 얹어 보자면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닷컴 버블과 지금 비교를 하는데 닷컴 버블은 이제 막 인터넷이 나와서 인터넷 쪽으로 정말 과잉 투자, 과잉 돈, 레버리지가 쏠리면서 닷컴 버블이 나왔잖아요. 정말 닷컴만 들어가면 막 폭발을 했던 거. 그래서 닷컴 버블이잖아요. 근데 현재는 지금 AI 시대와 크립토 시대가 맞물리면서 유동성과 함께 엄청난 지금 기회가 오고 있다. 많이 벌어두셔야 된다. 이렇게 뭐 월가의 지금 구루들이나 월가의 행동을 보면 좀 판단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종종 AI를 공부하기 위해서 AI 유튜브도 보는데요. 뭐 과거에도 제가 강의를 위해서 한번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무려 1년하고도 반 정도를 기다려서 섭외를 했었던 그게 22년도였는데요. 지금은 더 유명해지셨죠. 자,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의 어떤 유튜브를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AI를 공부한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려고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결론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향후 10년간 미친 듯이 돈을 벌어두세요. 무슨 얘기인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뭐 AI 시대 나오면 우리 다 알고 있죠. 지금도 신규 채용을 많이 안 하고 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안 하고 있다. 뭐 경력자는 지금 조금 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규는 안 뽑는다. 이거 어중땡한 실력, 어중땡한 직업 다 사라지고 또 고급 실력자들도 조금 떨어질 수 있고 뭐 이런 거 우리 다 들어봤었죠. 자, 그러니까 나온 게 뭐다? 기본소득 시대가 온다. 사실은요, 지금 이건 2003년도 기사긴 하지만 10년 정도 전부터 샘 알트만은 이 사람들에게 얼마를 줘야 별 말을 불만을 안 하고 이걸 살 수 있는가? 10년 전부터 이미 이 기본소득 실험을 했었다고 예전에 소개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결국은 올 거라는 거겠죠. 근데 한 30에서 40% 기본적인 월급의 이 정도를 일단 소득으로 준다고 해요. AI 시대가 나중에 정말로 도래를 하면. 근데 하나 제가 처음 들었던 내용은 재밌는 거는 자,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가 엄청 많이 지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소득을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 지금도 엄청 많이 짓고 있다고 하잖아요. 뭐 주식들 날아가고 있는데 이 GPU로 줄 수 있다. 몇 장씩을 이걸로 준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술 먹고 막 엉뚱한 거 사고 탕진을 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 센터 짓는 김에 어차피 AI 짓는 김에 버블 오는 김에 이런 것들로 준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음식 쿠폰으로 바꿔 먹든지 당신들이 AI 서비스를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팔든지 뭐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뭐 이런 상황도 있다 참고를 해주시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아까 보여드린 이 데이터 센터는 어디에 쓰이냐면요 아시겠지만 전력을 만들어내는 AI가 엄청난 전력을 차지하기 때문에 AI 쪽에도 쓰이고요 또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도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도 뭐 코어 위브라든지 뭐 아이렌이라든지 뭐 채굴 업체들이 막 날아가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 쪽이. 자, 이 데이터 센터가 많이 건설이 되는데 이 와중에 AI 버블이 함께 찾아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마무시한 이 돈이 몰리면서 레버리지가 쏠리면서 닷컴 버블처럼 AI 버블이 올 테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저는 AI 시대 어떻게 해야 된다를 들으려고 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두세요, 제발.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충격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다? 뭐 AI 시대가 오면 노동의 가치가 떨어진다. 아마도 대부분은 이제 고용자가 아니라 어디에 일을 해서 노동을 해야 될 텐데 내 노동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답니다. 웬만하면 AI가 다 대체를 한다. 대신에 자본의 가치는 올라간다. 뭐 자본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미친 듯이 돈을 향후 10년간 벌어두셔야 됩니다. 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얘기를 하긴 하셨어요. 젊은 세대들이 AI를 많이 접하셔야 된다. 많이 하셔야 된다. 지금 50대 이상은 사실은 AI 시대가 오면 은퇴를 할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20대, 30대까지도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 뭐 괜찮게 쓸 수 있는데 지금 10대들이 문제다. 신규 채용 자체를 안 하고 경험을 쌓을 이 시간 자체가 없으니까 10대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AI를 많이 접하셔야 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결론이었고요. 두 번째 결론이 돈을 향후 10년간 미친 듯이 벌어두세요. 근데 저는요, 10년까지가 아니라 5년까지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10년이면 너무 길다. 왜냐면 이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결론을 맺어보자면, 결론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전문가들의 말과 월가의 행동이 지금 무섭게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닷컴 버블과 대등한 기회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향후 5년 정도를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준비하셔야 이 두 가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기회는 AI겠죠.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GDP를 올릴 거니까 그리고 과잉 투자 되는데 버블과 기회가 있다. 그리고 둘째는요. 코인은 미국 국채생명과 수요를 연장시켜주고 또 미국에서 전략 비축한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못 팔던 자산들을 자산 토큰화를 통해서 팔게 해주니까 역시 코인도 큰 기회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아는 자산을 많이 공부하시고 선택하셔서 이 버블의 시기를 잘 대비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